여러분이 기억하는 나라를 지킨 영웅 누가 있을까요? 목숨을 다해 우리나라를 지킨 그분들 잊지 않으셨죠? 외국인이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에 시간이 계속 조금 전에 만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왠지 그렇죠. 너무 반갑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캐스터들의 수다 녹화 현장을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 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은 오후 3시부터 녹화하는 모습을 이 주소, 지금 주소 나가고 있죠? 네. 주소로 들어오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 사랑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2부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그리고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글이 올라와서 조세호 씨 채팅치러 안 왔나요? 이렇게 했네요. 조세호 씨, 우리 캐스터 진행하는데 왜 안 오셨어요? 요즘 여기 유행하는 거죠. 조세호 안 온 사건. 네. 조세호 씨가 채팅하러 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인맥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자, 오늘 벌써 이제 6월이에요. 네, 정말 이제는 여름이 여름이에요. 시작됐구나가 네. 뭐 지난주부터 더워요. 계속해서 기온도 크게 올랐지만 정말 몸으로 좀 느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더운 것도 걱정이 되지만 일단은 밤 공기 선선하니 너무 좋죠. 네, 낮엔 또 더워서 그런지. 아침 저녁은 선선하니 되게 굉장히 상큼한 또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 우리가 날씨도 날씨지만 조금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6월이 중요한 달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6월은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정해진 달인데요. 네.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입에 붙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희도 네. 듣긴 들었지만 아우 잘해요. 호국 영령 그리고 맞아. 순국 선열. 순국선 이 말도 네. 어려워 받침도 많고 순국선열. 네, 이 말도 어렵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알고 다 넘어가야 될 것 그렇죠. 한 같은데요. 번쯤 이거 정확하게 한번 짚어줄 네, 필요가 있죠. 이 뜻을 아시는 분. 네, 제가 또 검색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 네. 검색 시잖아요. 아마 대회 나가면 1등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뜻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순국 선열. 네. 네, 순은요 목숨 바칠 순, 나라국 먼저 선 세찰열자를 써서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전사, 옥사, 병사한 분들이 이 순국 선열입니다. 네, 독립운동을 한 300만 명 중에 15만 명 정도가 네. 이 순국선열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호국영령. 네. 이 뜻은요. 돌호, 나라국, 뛰어날 영, 신령 영자를 써서 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지키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국군 용사분들이 있겠죠. 아, 그러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순국선열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신 분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호국영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우리가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네.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아이돌이 아. 네,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 누군지 몰라서 좀 네. 도마에 오른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공부를 했다 해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너무 나라에 대해서 어떤 감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신 분에 대한 감사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방송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라 생각을 하고 좀 더 진지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모를 수도 있지만 네. 너무 또 그분들의 희생을 또 감사하는 그러니까요. 마음을 좀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아이돌한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요. 좀 저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희도 가끔 헷갈릴 때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순국 선열이나 호국 영령 누가 있을까요? 유관수 누나님. 아이고 얘기하려고 내가 네, 유관수 열사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같은 여자로서 네.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들거든요. 요 도시락. 네. 도시락 누구죠? 도시락 누구죠? 윤봉길 의사 있죠. 윤봉길 의사 네, 있으시고. 윤봉길
박일 의사도 있으시고요. 네, 우리가 정말 대표적인 분들도 요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맞아요. 너무나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점점 더 사실 가면 갈수록 그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잊혀져가는 분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나 또 이달의 6.25 전쟁 영웅들을 발표를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올해도 발표를 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시대, 오영선, 조희재, 문창학 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는데 네. 너무 죄송스럽게도 다 이름들이 낯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올해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 혹시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노래는 알아요. 아리랑. 아니 하지 마세요. 아리요. 아, 참. 아리랑이 굉장히 동요처럼 들리네요. 아니 보통 이거 이게 뭔가 구수한 맛이 나는데 그래요, 그래요. 아리랑 막 이런 느낌.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해요? 윤희 씨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안 할래요. 본인은 노래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해요. 한번 언제 들어보고 한번 싶어요. 노래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일단은 영화를 전공을 했잖아요. 영화에서도 영화 연기를 전공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분은요 네. 독립운동가이자 배우 그리고 감독으로 활동을 하셨던 나운규 감독님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화 배우이면서 또 네. 감독이신데 독립운동까지 그렇죠,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1902년에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고요. 10대 때 독립군 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청해선 터널 폭파 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잡혀서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수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3년 출감하죠. 아, 그래봤자 뭐 21살, 22살 때인데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21살, 22살 이 정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이때까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일들을 좀 겪으셨습니다. 출소 후에 1924년 그 다음에죠. 부산에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여기 부산에 내려가서 연구생으로 입사를 해서 윤백란 감독님의 운영전에서 가마꾼으로 첫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청전에서 주인공이에요. 신봉사 역할로 주연에 딱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 작품 농중조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걸로 배우로서 명성을 확 떨치게 되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6년에 무성 영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리랑을 제작을 했는데 이게 각본, 또 감독, 주연까지 다 하시면서 와.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던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저는 제가 대학 영화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봤는데 그때는 사실은 저도 20살, 뭐 21살 이랬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나운규 감독님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영화 감독이구나 이 정도밖에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도 좀 다시 한번 내가 너무나 소중한 분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네, 제가 이 영화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주인공은 미친 사람인데 영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이 영진의 옛 친구인 현구가 이 고향을 방문하다가 영진의 여동생인 영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악덕지주의 친일파인 오기호가 네. 마을 축제 도중에 이 영희를 겁탈을 하려고 해요. 친일파는 왜 자꾸 그러는지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를 본 남자친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난투극을 벌입니다. 근데 이를 지켜본 영희의 오빠, 그러니까 영진이 갑자기 환상에 빠져들면서 낫을 휘둘러서 죽여요. 누구를? 오기호를 죽여요. 네. 그리고 이제 붉은 피를 보자 이제 다시 네. 정신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고 네. 끌려가는 이 영진의 뒷모습에 아리랑 노래가 나오면서 네. 영화가 끝이 난 거예요. 아마 줄거리 보면서 왜 미쳤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을 건데 영진이 3.1 운동 때
일본에 좀 잡혀가가지고 정신 이상이 된 그런 주인공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아리랑을 보지 않았는데 줄거리만 들어도 지금 영상이 싹 그쵸.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용이 엄청 뭐 길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필요한 어떤 그 시대상을 정확하게 반영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리고 사실,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봐야 되지 그럼 않을까? 보고 독후감 감상문 네, 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영화가 상징하는 바는 이 정신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일제 강점기 시대 네. 또 이 친일파 자본가를 좀 고발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로도 뭐 일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친일을 일삼는 부자들에 대한 신랄한 고발 또 풍자를 담은 영화를 15년 동안 29편이나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1937년 8월 9일이죠. 정말 안타깝게 향년 36세에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됐죠. 네. 아, 그렇군요. 문화 콘텐츠라고 하죠. 네. 이런 영화나 음악 또 드라마 등이 민족의 정서와 또 사회 분위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좀 더 자극적이고 돈이 되는 그런 미디어를 좀 많이 추구하는데 네.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 현재를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빛이 넘어가서 네, 그런데요. 이달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외국인들도 있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석호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아, 석호필 정확하게 알죠. 나오네. 프리즌 브레이크, 미국의 리드의 프리즌 브레이크의 스코필드인가요? 근데 그게 이름이 듣기에 석호필 들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석호필이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잘생긴 훈남의 석호필 씨. 그런데 진짜 실제로 네. 석호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석호필로 불리셨어요, 그 당시에도? 네, 그러니까 오. 바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네. 한국 이름이 바로 석호필이었어요. 네, 근데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석호필 박사는 원래 농장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1907년에 홀로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를 해서 네. 이 농장 일을 하면서 토론토 대학에서 세균학을 전공하고 또 네. 박사학위까지 땁니다. 와. 네, 그러던 중에 이제 1916년에 선교사로서 부인과 함께 내한을 해서 이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 강의를 맡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농장 일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는 걸 보면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알 수 그렇죠. 있는데 이분이 대한 독립을 도우셨다고요. 네, 이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에 네.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이갑성이라는 분이 석호필을 찾아와서 이 독립선언문을 보여주면서 네. 다음 날에 이제 독립선언식과 만세 시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최대한 빨리 미국 백악관에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네. 그리고 3월 1일 오전에도 다시 이갑성이라는 사람이 석호필을 찾아와서 네. 오후에 파고다 공원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있을 거니까 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또다시 부탁을 했다고요. 와, 대단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은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굉장히 떨렸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석호필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 만약에 캐스터들은 이런 상황이야. 지금 3일은 지금 2월 28일이야. 찾아왔어. 죄송한데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진짜 이거는 현실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떠세요? 근데 저 많이 흔들렸고 지금 두 번 깜빡했다는 건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은 네. 게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인데 선뜻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본인이 우리도. 어떤 것 같냐고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전 겁이 많아가지고 네.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장수라. 이렇게 찾아서 죄송한데 좀 도와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장수가 꿈이라서 다음 주에 90회쯤에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김수현 캐스터는 깔끔하게. 저는 정말 제가 외국 상황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저는 죄송한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분이 대단한 게 정말 무섭고 맞아요.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는 상상만 해도 사실 무섭거든요. 제 목숨을 걸고 가서 2번이나 그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우 그때 일본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누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쉽지 않은 선택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손사래까지. 대단하신 저는 거죠.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나라 말씀드리고 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한 3월 5일쯤 도와드리겠다고 근데 석고필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주셨으니까 오늘 좀 그쵸. 독립운동을 설정되겠죠. 그렇죠. 사실 석고필은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고요. 또 3.1운동의 실상을 해외에 많이 알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3.1운동의 사진들 있잖아요. 이게 다 석고필이 찍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정말 돼요.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쵸.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이 다 석고필 독립운동가가 찍은 거라는 그쵸, 거죠. 그게 그쵸. 사실은 그때 당시 사진 찍고 이랬으면 일본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건데 와, 대단합니다, 진짜. 네, 뿐만이 아니라 네. 같은 해에 제암리교회 방화학살 사건 현장에도 또 찾아가서 네. 제암리와 수촌리에 있었던 일제의 만행에 관해서 보고서를 써서 네. 또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잖아요. 네. 3.1 운동이 끝난 뒤에 3월 말부터 4월 초에 이 수원 지역, 지금의 이제 화성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만세 시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4월 6일 새벽에 이 스토리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전체를 불태웠고요. 또 이후에 4월 15일 제암리에서는 장날 만세 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군경이 진짜 그때 15세입니다.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예배당으로 모으고 총을 쏴서 불을 질러서 마을 전체를 다 불태웠고 학살한 일이거든요. 네. 이 끔찍한 일도 또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석고필 박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일제의 이런 행동들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 무자비한 탄압을 보면 일본인 고관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와. 또 일본에 직접 찾아가서 네. 이 8,000명의 선교사들에게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일제 감시는 물론 살해 위협까지 받았는데 네. 이후에 이제 1920년 4월에 한국을 떠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도 강연이나 기고를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계속해서 알리고 또 일본의 만행을 알렸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한국을 사랑하셨던 분이셨네요. 그러네요. 정말 일제 위협이 무서우셨을 텐데 끝까지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해방 이후에 이제 1958년 국빈 자격으로 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네.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후학들을 이제 양성했고요. 네. 또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고 민족 대표 34인으로서 이제 지금은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또 이렇게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갖고 한 번씩 찾아가서 헌화하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가 석고필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참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외국인이었지만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채팅창 주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 사랑이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나눠볼까요? 이영호님께서 멋진 말을 했어요. 각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애국지사라고 배웠습니다. 오,
박수 한번 치고 그렇죠. 싶다. 자기가 한 일 최선을 다하면 나라 어떤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참 좋은 말씀 그럼요.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리랑 얘기했더니 귀여운 성소연 씨가 게임 캐스터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나윤미 감독님 얘기했고 궁금하네요. 좀 내려가 볼게요. 스코필드님이 외신 기자님을 알고 있었는데 외신 기자님이 아니었고 네 의학을 좀 전수했던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박사님이셨다. 여기 또 성서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네요. 네, 읽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나라 사랑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불이나 불합리를 바로잡으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좀 최선을 다하며 살고 어떤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네.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죠. 네, 좋은 그렇죠. 또 나라를 위한 석골배 검색하니까 드라마 주인공 검색에서 안타깝군요. 진짜. 이거는 정말 맞아요. 석고필하면은 드라마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독립운동을 해주신 그 박사님이 먼저 나와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로 인해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희 드네요. 방송을 위해서 네. 저희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외신 기자를 볼 수 있다고 우리 웨더앤라이프에서 네, 올려주셨는데 왜냐면 사진들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외신 기자를 볼 수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독립운동가 두 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6월에는요, 꼭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나 또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지켜낸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수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